한강의 수상 이용을 활성화해서 세계적인 수변 도시, 혁신 도시로 거듭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내용은 특별한 날,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성장의 거점,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도 삼겠다 하는 겁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날이 맑네요. 작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작년 3월이니까 한 1년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는 비교적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버전 수상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수변 이용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수상, 다시 말해서 한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획이 좀 더 주변 둔치만을 이용하던 계획에서 이제 수상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이 좀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추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은 그 자연적으로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큰 물이 들면서 수변이고 수상이고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치수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게 60년대부터 시작된 치수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서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수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종합 계획이 개발 계획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수에 이어서 이수. 그다음에 좀 더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친수 공간 개념으로 진화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등장한 것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한 둔치의 산책로, 자전거길, 또 잔디밭,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치수 단계에서 만들어졌었던 그 인공호안, 시멘트로 도배가 돼 있었던 한강변을 이제 그걸 걷어내고 인공호안을 걷어내고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면서 이제 시민들이 보다 즐겁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때 등장했던 것이 이어서 등장했던 것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였고 이제 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게 타고 또 산책, 달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가족 단위로 나와서 잔디밭을 이용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면서 여가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서울의 한강변이 이제 숨통을 틔워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용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수상 활용 방안이 이제 종합적으로 마련이 돼서 발표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용은 4대 핵심 전략 55개 선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이 변화상을 쭉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소수의 수상시설물 그리고 둔치 위주의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던 한강이 이제는 수상 공간까지 그 이용이 확대가 된다 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변천사를 보셨고요. 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한강 수상 공간이 정막강산인 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안타까워하시고 저에게 주문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보셨던 강의 이용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테임즈강만 하더라도 리버버스를 비롯해서
뭐 상당히 관광 자원화된 세계적인 수변 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고, 이 자리에는 저하고 같이 템즈강을 같이 가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그 테임즈 강변을 떠다니던 수많은 배를 다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 허드슨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어 공간을 적극 활용해서 업무, 상업, 주거가 복합된 워터프론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또 파리의 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아기자기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수상 공간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 것을 기억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본도 스미다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상버스가 이렇게 멋진 수상버스가 다니고 뭐 그 수상의 이용 현황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매우 진화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강의 수상 이용을 활성화해서 세계적인 수변 도시, 혁신 도시로 거듭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내용은 특별한 날, 주말에만 가는 곳이 아닌 먹고 자고 일하는 일상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쉼과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가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성장의 거점,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의 터전으로도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상 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발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도 한번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26개 세부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사업비는 총 5,501억 원, 민간에서 3,135억 원, 재정으로 2,366억 원을 이 소요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좀 이따가 자세한 계획은 미래한강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이렇습니다. 2026년까지 수상이용 인원수를 한 500만 명까지 늘리고, 지금 현재 90만 명 정도에 불과한 수상이용 객들의 숫자를 2026년까지 500만 명, 전국적으로 2030년이 되면 한 1000만 명까지 수상이용 인원수가 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장의 거점을 만들어서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생산 파급 효과가 6,445억 원, 부가가치 효과가 2,811억 원, 그래서 취업 창출 효과는 약 7,000명 정도로, 뭐 그 미래한강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고 또 이 산출 구체적인 내역도 한번 설명을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